우리나라에서 25번째로 큰 성씨가 손씨인데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45만 7천여 명이 살고 있죠. 오늘은 이 손씨 중에서 가장 큰 본관인 밀양 손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2100년 전 진안 땅에 육촌 중 무산 대수촌장 고레마는 신라를 세운 원운으로서 신라 3대 유리왕 9년에 사성을 받으니 이분이 손씨의 원조이시다. 법흥왕 23년에 충렬공으로 시호를 받았고 무열왕 3년에 문희왕으로 추봉되었다. 31세 휘수는 석종의 기적이 있어 효로 명성이 천추에 빛나 신라 흥덕왕 10년 을묘에 월성군으로 책봉되고 시호는 문효이니 이분이 시조로 다시 일세가 된다. 후에 관양이 셋으로 나뉘었으니 밀양, 평해, 경주이다. 관양을 밀양으로 한 분은 7세 고려개국 벽상공신 삼중대광 사도 광리군 휘긍훈이며 시호는 무열이니 전국 각지에 널리 번창하여 살고 있는 밀양 손씨의 관조이시다. 밀양 손씨는 충의와 청백을 가문의 근본으로 삼아 열사와 명경거유 덕업문장과 충신효자가 면면이 배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밀양 손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밀양 손씨의 기원과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밀양 손씨의 원조, 그러니까 득성시조는 구레마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신라가 건국되기 전 진안 땅에는 육촌이 있었다. 육촌의 촌장들은 알천에 모여 박혁거세를 옹립하고 신라가 건국되니 이때가 서기전 57년이다. 이후 진안 육촌은 서기 32년 유리 이사금 9년에 육부로 계칭되는데 이때 신라 육성이 탄생하게 된다. 이중 무산의 대수촌은 모량부로 계층되고 손씨를 사성받게 되니 무산의 대수촌 촌장인 구레마는 모든 손씨의 원조가 된다. 구레마의 시호는 충렬군이요 후에 문희왕에 추봉된다. 지난 1970년 신라 기국공신들인 육부촌장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경주 남산 아래 양산제를 세워 이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향사를 지내고 있는데 2019년 이를 다시 증축해 육부전으로 이름을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밀양 손씨는 득성시조 구레마의 31세 손인 손순을 시조로 모시고 다시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손순은 신라의 국효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손순의 7세 손이며 고려의 개국공신인 손긍훈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밀양 손씨의 시조 손순은 신라 모량부 출신으로 제42대 흥덕왕 때 인물이다. 그는 연로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석종고사의 주인공으로 후에 신라의 국효로 일컬어지고 월성군에 봉해진다. 경주시 현곡면 소연리에는 그의 유허지가 남아있는데 손순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인근에 손순의 사당인 문효사가 있는데 지난 1997년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매년 이곳에서 그의 제향을 모시고 있다. 중시조 손궁호는 밀양 손씨 가문을 크게 일으킨 중흥조다. 밀양 남정촌에서 태어난 그는 태조 왕건을 도와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고려의 개국공신이 된 손궁호는 광리군의 봉에 지고 삼중대광사에 추증된다. 특히 손궁훈에게는 신미한 신병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의 사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밀양에 침입하게 되는데 이때 손장군과 수천의 신병들이 추하산에 나타나 왜병을 쫓았으며 병자호란 중에는 부사 이필달이 많은 군사로 쌍령에서 분전하고 충주 달천에서 싸울 때 그가 꿈에 이필달에게 현몽하여 전원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남 밀양시 교동에 제실과 사당이 있고 인근 춘복산에 묘소가 있다. 밀양 손씨 시조 손순의 대효 이야기는 삼국 유사뿐만 아니라 삼강 행실도, 명심보감 등 많은 문헌에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효의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신라의 국효로 알려지게 됐을까요? 일련의 삼국유사에 의하면 손순은 모량리 사람으로 아버지는 학산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내와 함께 남의 집 품팔이로 곡식을 얻어 노모를 봉양하게 된다. 그런데 손순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지라 손순이 그의 아내에게 말한다. 아이를 다시 얻을 수가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구할 수 없소. 아이가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님은 굶주림이 심하시오. 허니 아이를 매장시켜 어머니를 배불리 드시도록 해야겠소 한다. 그리고는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들에 가서 땅을 파는데 석종이 나온다. 부부가 놀라 매우 신기하고 괴이하게 여겨 얼른 나무 위에 걸고 두드리니 은은한 소리가 듣기에 아주 좋다. 아내가 말하기를 이 이상한 물건을 얻음은 필경 아이의 복인 듯하니 아이를 묻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자 남편은 아내의 말을 옳게 여겨 아이와 석종을 지고 집으로 돌아와 들보에 매달아 두드렸더니 그 소리가 대궐에까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를 들은 흥덕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서쪽 들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청아함이 이를 데 없어 보통 종소리와는 다르다. 속히 가서 조사해오라 한다. 왕의 사자가 그 집을 조사하고 사실을 아뢰니 왕이 이르기를 옛날 곽거가 아들을 땅에 묻으려 하자 하늘에서 금솥을 내렸다더니 이번에는 손순이 아들을 묻으려 하자 땅속에서 석종이 솟아나왔으니 곽거의 효와 손순의 효는 천지 사이에 거울이 된다 하고는 집 한 채를 하사하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어 극진한 효성을 숭상한다. 손씨는 손순 이후 밀양과 경주, 평해의 세 관양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외의 손씨는 모두 새 본관에서 분적한 것으로 보고 있죠. 현재 총 35개 본이 있는데 이 중 10,000명 이상 되는 본은 밀양과 경주, 평해, 일찍 4본입니다. 다만 일찍 손씨는 완전히 다른 계통으로 원래 순씨인데요. 순이 고려 현종의 이름과 음이 같다고 하여 손씨로 사성되었다고 하죠. 대표적인 인물은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양 손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밀양 손씨는 경상남도 밀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다. 밀양은 본래 신라의 추하군이다. 서기 757년 신라 경도강 11년에 밀성군으로 개편되고 고려 성종 16년에 밀주로 개칭되었다가 1018년 현종 9년에 다시 밀성군이 된다. 그리고 1390년 고려 말 밀양부로 개칭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밀양 손씨는 약 30만 6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전체 손씨에서 67%를 차지하는 대본이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에 있는 손씨 집성촌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북이면 세동리 신덕마을과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경북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등 전국에 크고 작은 집성촌이 산재해 있다. 특히 밀양시 교동의 밀양 손씨 집성촌은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중시조 송궁훈의 묘가 있는 산 아래에 형성돼 있다. 이 마을은 뒤편에 밀양 향교가 자리 잡고 있어 교동이라 불리는데 99칸의 한옥을 비롯하여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한옥이 6가옥이나 될 정도로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다. 99칸의 저택은 조선 숙종 때 임묵제 손성증이 처음 지었다고 하며 만석군의 집 또는 대문이 12개나 돼 12대문집이라 불리는데 지금은 전통 한정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손성증 종가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식과 술이 있는데요. 문어 술안채국과 교동 방문주입니다. 특히 문어 술안채국은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인데요. 왕족인 전주 이시 가문에서 시집온 5대 종부가 전수한 궁중요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밀양 손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후기의 물로 문무겸전한 손빈과 임진왜란 때 조선 왕조실록을 지켜낸 손옥록이 있다. 고려 충렬왕 때 문과에 급제한 손빈은 중수광 때 병부상서에 올라 북방에 침입한 여진족을 물리쳐 온 성에 전적비가 세워지고 서기 1340년 충의왕 때는 이부상서로 조적의 난을 토벌하여 이름을 떨친다. 후에 상장군과 정당문학 등을 거쳐 사도에 이르고 밀성군에 봉해진다. 손옥록은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인물이다. 임난 당시 춘추관, 충주사고, 성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왕조실록은 모두 불타고 아직 왜군이 침략하지 못한 전주사고의 실록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하지만 왜군이 전주로 진격하기 위해 금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 지방에 유생이던 손옥록은 안이와 함께 노비와 머슴 30여 명을 동원해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게 된다.
당시 이들이 옮긴 전주 사고의 서책은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중요한 사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말기 인물로 손아중이 있다. 그는 전봉준, 김계남과 더불어 동학혁명의 3대 지도자로 꼽힌다. 1861년 전라북도 정읍의 부유한 집안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해 집안의 기대가 잠옷 컸다고 한다. 구척장신의 성품이 온화하고 신망이 두터운 손아중은 20세의 약관으로 동학에 입도하여 후에 무장의 대접주가 된다. 무장의 손아중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단한 조직력과 큰 세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전봉준이 고부 봉기 후 본격적인 3월 기포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무장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손아중은 전주 화약 이후 전라남도 나주로 내려가 패정개혁을 지도하고 9월 기포 후에는 일본군의 배후 상륙에 대비 최경선과 같이 나주 인근에 주둔한다.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와 태인 전투에서 동학군이 패전하자 그는 광주와 나주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인다. 하지만 동학혁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그는 흥덕현 안현리 이시제실에 은신하다 이봉우의 밀고로 붙잡혀 일생을 마치게 된다. 손아중의 주 활동 무대인 고창에는 그와 인연이 있는 특별한 미륵불이 있는데요. 선운사 도소람 마예불입니다. 국내 최대 마예불인 이 미륵불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죠. 미륵불 배꼽 부위에 봉인된 비기가 꺼내지는 날, 한양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 손아중은 대나무 사다리를 만들어 이 비기를 꺼내고 맙니다. 이어 이 지역의 백성들은 들썩이기 시작하고 손아중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근대 인물로 의암 손병희가 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겠소. 의암 손병희는 천도교의 제3대 교주이자 민족 대표 33인으로 3.1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1861년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에서 출생한다. 22세에 동학에 입도했으며 후에 최시영의 수제자가 된다. 1894년 가보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북접의 통령이 되어 전봉준의 남적과 연합해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한다. 하지만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대패한 뒤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으로 피신하게 된다. 1897년 최시영의 뒤를 이어 동학의 3대 교주가 되고 1901년 국제 정세를 살피고 동학 재건을 구상하기 위해 일본으로 망명한다. 이때 그는 민족혼을 일깨우고 독립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임을 깨닫는다.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듬해 귀국하여 보성학원과 동덕여자 의숙을 인수하는 등
교육사업과 출판사업에 매진한다. 그리고 1919년 각 종교계 인사들과 연합해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주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3.1운동을 주도한다. 3.1운동은 이후 유언의 불길처럼 국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 곳곳으로 퍼져나가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큰 결실을 맺게 된다. 손병희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마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년 옥고를 치르다 병보석으로 풀려나 1922년 62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은 그의 사위이다. 이외 밀양손 씨 인물로는 금성대군 및 외삼촌인 손흥부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죽임을 당한 손서륜과 임진왜란 때 영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권응수 장군과 함께 싸운 의병장 손덕심이 있다. 또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과 교통총장을 지내며 나는 걸레와 같은 삶을 택해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한 독립운동가 손정도와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총장과 제5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손원희,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웅인 손기정도 모두 밀양 손씨이다. 현대인물로는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손학규와 손수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와 메가스터디 회장인 손주은이 있다. 또 연예계에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JTBC 사장을 역임한 손석희와 손범수 아나운서, 손미나 전 KBS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배우로 금보라와 손혜진, 손연주가 있다. 또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과 전 리듬 체조 국가대표인 손현재도 모두 밀양 손씨죠. 오늘은 신라 육성 중의 하나인 손씨에서 가장 큰 본관인 밀양 손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